미국 국방부가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에 84개월, 중국은 같은 기간 6척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한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어떻습니까? 형식적 실사였습니다. 한국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8개월 만에 6,500톤급 잠수함을 완성하는 속도를 확인한 순간, 원자로 설계 인력 수백 명이 이미 확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일본조차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보고서를 읽은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16년 경력의 분석관이 마지막에 쓴 단 한 문장. 한국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미국 국방부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3일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개월 전입니다.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건조에 84개월, 중국은 같은 기간 핵잠수함 6척을 완성했고 우리는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전례 없는 생산 공백, 향후 20년간 최소 40척이 필요한데 현재 속도로는 20척도 어렵다는 참담한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분석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상선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미국 국방부 해군조달실에서 16년째 잠수함 생산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조달 과정을 직접 관리했고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직후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출장 준비해. 한국이요? 응. 조선소 실사 좀 다녀와. 형식적인 거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조선소야 물론 크겠지만 상선 만드는 곳이랑 군함 만드는 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하물며 핵잠수함이라니요. 보고서만 형식적으로 쓰고 오시면 됩니다. 상사의 말이 제 생각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확장이 정답이고 한국은 그저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수십 개국 조선소를 다녀봤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그 어느 곳도 미국의 핵잠수함 생산 체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은 둘째치고 원자로를 다룰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한국은 더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제 16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광경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아닙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조선소 관련 자료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출장 내키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비행의 시차 적응까지 형식적인 보고서 하나 쓰자고 일주일을 쓰는 게 아까웠으니까요. 어디 보자.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조선산업계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쓰여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많이 만든다는 얘기잖습니까? 군함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 장보고급 잠수함 재원. 209급 기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독일 기술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나라라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1990년대에 독일한테 배워서 잠수함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30년 된 거죠. 30년. 우린 70년 넘게 만들었는데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출장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 숫자가 뭐야? 생산성 데이터 표가 나왔습니다. 조선소 자동화율 68%.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8%라니요? 미국 조선소 평균이 40% 정도인데 말입니다. 오타겠지. 저는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도크 가동률 92%. 이번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92%라니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조선소 도크가 1년 내내 92%나 가동된다고요? 우리도 70% 넘기기 힘든데요.
이 자료 누가 만든 거야? 옆자리 동료한테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거래요. 왜요? 숫자가 좀 이상해서. 형식적 방문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동료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숫자를 쳐다봤습니다. 68%, 92%. 만약 이게 진짜라면. 아닙니다.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장보고 3급 배치 2호함 건조 기록. 기공부터 진수까지 48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8개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500톤급 잠수함을 48개월 만에 만들었다고요? 우리 버지니아급은 7,700톤급인데 84개월 걸립니다. 톤수는 비슷한데 기간은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 오타야. 저는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국 측이 홍보용으로 과장한 자료일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전혀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68%, 92%, 48개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6년 경력이 그런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워서 따라하는 나라입니다. 독자적인 혁신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립은 잘하겠지만 근본적인 설계 능력이나 생산 효율은 우리를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16년간 배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계속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2시간 후, 저는 제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한국 측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창 밖을 봤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다 조선소야? 수평선까지 이어진 거대한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네, 저희 조선소입니다. 안내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넋을 잃고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차가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조선소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도크가 7개나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크마다 엄청난 크기의 구조물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게 잠수함 전용 도크입니다. 현재 4척이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네, 4척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시에 4척이라고요? 우리 조선소는 한 번에 한두 척 만드는 것도 벅찬데 말입니다. 안내 직원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크 안에서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사람보다 기계가 더 많아 보였다는 겁니다. 저건 뭡니까? 저는 거대한 로봇팔을 가리켰습니다. 자동 용접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20시간 가동됩니다. 20시간이요? 네. 3교대로 돌립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20시간씩 돌아간다고요? 그것도 용접처럼 정밀도가 중요한 작업을요? 우리는 계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도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장보고 세배치 2호함 건조 도크입니다. 현재 70% 완성 상태입니다. 저는 도크 안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6,500톤급. 비행기 안에서 본 그 수치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6개월 됐습니다. 36개월에 70%요? 네. 예정대로라면 12개월 후 진수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6개월 더하기 12개월. 총 48개월입니다. 비행기에서 본 그 숫자가 맞았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자동화율 데이터 받은 거 맞습니까? 68%라고 나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조선소 평균입니다. 도크 가동률 92%도요? 네, 작년 기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진짜였습니다. 과장도 아니었고 오타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선소는 68% 자동화율에 92% 도크 가동률로 48개월 만에 6,5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84개월 걸리는 잠수함을 48개월 만에 만든다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잠수함을 쳐다봤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수입해서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 어디서 들여온 겁니까? 자체 개발했습니다. 자체요? 네. 2015년부터 독자 개발 시작했고, 3년 전부터 본격 적용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요?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다고요? 그럼, 설계도 직접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장보고 3급은 100% 국산 설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다음은 인력 현황 브리핑입니다. 회의실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크 7개, 동시 건조 4척, 자동화율 68%, 48개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생산성 지표 분석.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받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수치들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손은 계속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먼저 블록 공정 자동화율입니다. 현재 6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68%가 정확한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미국 조선소 평균이 40% 정도인데 어떻게 68%까지 올리셨습니까?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과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요. 처음 3년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매년 5%씩 자동화율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7년입니다. 5%씩 올랐다면 35%가 오른 겁니다. 그 말은 2018년에 이미 33% 정도는 자동화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2018년에 이미 33%였다고요? 네.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그저 조립 국가로만 봤을 때 말이죠. 다음은 도크 가동률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92%라는 숫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비나 보수 시간은요? 야간에 합니다. 3교대 시스템이라 낮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3교대요? 네. 스문의 시간 가동 체제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2교대도 힘들어합니다. 인력 확보가 어렵고 야간 수당 부담도 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3교대로 스문의 시간을 돌린다고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블록 공정을 보시면 하나의 블록을 완성하는데 평균 72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20시간 정도요. 그럼 저희가 약 1.7배 빠르네요. 1.7배요. 저는 그 숫자를 공책에 적었습니다. 단순히 조금 빠른 게 아니라 거의 2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이 속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동화도 있지만
작업자 숙련도가 높습니다. 평균 근속이 연수가 12년 넘습니다. 12년이요? 네. 이직률이 낮아서요. 연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조선소 이직률이 15%가 넘는데 한국은 3%라고요? 그 말은 한 번 들어온 사람이 거의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럼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동화하려면 초기 투자가 엄청났을 텐데요. 초기 투자는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수했습니다. 전체 건조 비용이 미국보다 30% 저렴합니다. 30%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30%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버지니아급 한 척에 30억 달러가 드는데 30% 절감하면 9억 달러를 아끼는 겁니다.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정밀도 데이터입니다. 블록 조립 시 허용 오차가 1mm입니다. 1mm요? 네. 20만 개 이상의 패널을 조립하는데 오차를 1mm로 유지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만 개 패널을 1mm 오차로요? 이건 핵잠수함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밀도가 왜 중요하냐면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잠수함은 수압을 견뎌야 합니다. 오차가 크면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1mm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실제로 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으로 전수 검사합니다. 한 블록당 5,000개 지점을 측정합니다. 5,000개요? 네. 자동화 시스템이라 빠릅니다. 저는 노트북에 계속 타이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보다 빠릅니다. 1.7배 빠릅니다. 게다가 30% 저렴합니다. 정밀도는 핵잠수함 수준입니다. 다음은 전투 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초당 센서 데이터 처리량이 800개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1200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67% 수준이네요. 하지만 톤수를 고려하면 효율은 더 높습니다. 6,500톤에 800개니까요. 저는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버지니아급은 7,700톤인데 1,200개를 처리합니다. 톤당 처리량으로 따지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은 몇 개나 탑재 가능합니까? 10기 이상입니다. 설계상 12기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6,500톤급의 12기라고요? 이건 화력 집중도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미국 LA급이 12기, 버지니아급이 12기에서 40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장보고 3급은 톤수 대비 화력이 1.2배 높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스크린만 쳐다봤습니다. 1.7배 빠른 생산, 30% 저렴한 비용, 1.2배 높은 화력 집중도, 핵잠 수준의 정밀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정말 독자 개발입니까? 네. AIP 시스템, 전투 체계, 자동화 시스템 모두 국산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요. 한국이 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냈다고요? 저는 16년 동안 한국을 기술 수입국으로만 봤습니다. 독일한테 배우고 미국한테 배우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다음 일정은 인력 현황 브리핑입니다.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도크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본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이터 확인 중.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 추가 조사 필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했습니다. 형식적 실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담당자가 앞에 섰습니다. 인사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력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조직도가 떴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현재 저희 조선소에는 총 6만 2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만 2천 명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 조선소에 6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본사 포함 숫자입니다. 이 중 잠수함 관련 인력이 8,500명입니다. 8,500명. 저는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미국 전체 핵잠 관련 인력이 1만 2천 명 정도인데 한국 조선소 하나에 8,500명이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원자로 설계 및 운영 인력입니다. 총 2,080명입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80명이요? 네, 정확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호주 오커스 계획서였습니다. 호주는 향후 20년간 원자로 인력 1,700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호주가 20년 목표로 하는 인력이 1,700명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2,000명 이상 확보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미 호주의 20년 목표를 넘어섰다고요? 이 인력은 언제부터 양성하신 겁니까? 40년 전부터입니다. 40년이요? 네. 한국은 연구용 원자로를 4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력이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원자로 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경험이 축적돼야 합니다. 평균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14.7년입니다. 14.7년이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평균이 14.7년이면 대부분이 10년 이상 베테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직률은요? 3% 미만입니다. 3%. 저는 미국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미국 원자로 엔지니어 이직률이 13%입니다. 한국은 그 4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대우가 좋고 업무 안정성이 높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인력이 안 나간다는 건 경험이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14.7년 평균 경력에 이직률 3%면 이 조직의 기술력은 해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인력 500명은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특수교육이요? 네. 해외 연수도 포함됩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에 보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핵심 인력을 미국에 보냈다고요? 언제요? 10년 전부터입니다. 매년 50명씩 보냈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10년간 500명이면 정확히 맞는 숫자입니다. 그럼 그 500명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장 리더들입니다. 각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을 해외에 보내 배우게 하고 돌아와서 팀을 이끌게 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다음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에 교육 과정표가 나왔습니다. 신입 엔지니어는 3년간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첫 1년은 이론, 다음 1년은 실습, 마지막 1년은 현장 배치입니다. 3년이요? 그럼 그동안 월급은요? 전액 지급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간 교육하면서 월급을 다 준다고요? 이건 엄청난 투자입니다. 연간 교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억 원입니다. 저는 달러로 환산했습니다. 약 1,500만 달러입니다. 한 조선소가 교육에만 1,500만 달러를 쓴다고요? 이 투자가 왜 필요합니까?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니까요. 사람이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2015년부터 독자적으로 전력 변환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력 변환 시스템이요? 네. 원자로를 잠수함에 장착하려면 필요한 기술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고요? 그건 핵잠수함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걸
독자 개발하셨다고요? 네. 1200억 원 투자했습니다. 1200억 원. 약 9천만 달러입니다. 한국이 핵잠 기술에 9천만 달러를 이미 쏟아부었다고요? 그럼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개발 완료했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전력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왜 이걸 외부에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끼리 쓸 기술이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홍보하려고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쓰려고 개발했습니다. 그럼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담당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그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시작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5년 정도 예상합니다. 5년. 저는 호주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호주는 2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5년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빠릅니까? 인력이 이미 있고, 시설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요. 시작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담당자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2,000명 인력, 40년 경험, 1200억 원 투자, 독자 개발 완료. 이건 형식적 준비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다음 일정은 협력사 투어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들은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2080명, 14.7년, 3%, 1200억 원. 5년.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다시 본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한국 준비 상태 예상 초과, 인력 2,000명 이상 확보, 기술 개발 완료 단계, 재평가 필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국제사회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틀렸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협력사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에 긴급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보고서 첨부. 확인 바람.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작년에 발표한 동아시아 해군력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은 이미 검증 단계를 넘어섰다. 특히 AIP 시스템과 전투 체계 통합 능력은 독자 기술로 평가된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한다고요? 일본 방위성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보고 3급은 동아시아 재래식 잠수함 중 최상위 성능으로 분류된다. 소음 억제, 무장 능력, 작전 반경 모두 우수하다. 최상위 성능. 저는 그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최상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 아닙니까?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 방위성이 왜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 조선소들도 한국 방식을 연구 중이다. 일본이 한국을 연구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한다면 5년에서 7년 내 실전 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년에서 7년. 저는 오늘 한국 담당자한테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5년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분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경쟁국이 인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데이비드, 보고서 봤나? 네, 방금 봤습니다. 일본 분석을 어떻게 보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과 일치합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진짜로 가능하다는 건가?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인력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나? 5년에서 7년입니다. 일본 분석과 같습니다. 전화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추가 조사해. 유럽 쪽 반응도 알아봐.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방산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자료를 찾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일 해군 전문지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더 이상 우리 고객이 아니다. 이제 경쟁자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209급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간다. 장보고 3급은 독일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AIP 시스템도 독자 개발했다. 우리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 독일이 한국을 경쟁자로 본다고요.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요. 저는 계속 자료를 찾았습니다. 프랑스 자료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효율은 유럽을 넘어섰다.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유럽이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일본이 인정했습니다. 독일이 경계합니다. 프랑스가 배우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몰랐습니다. 미국만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형식적 실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그 믿음을 깼습니다. 68%, 92%, 48개월, 2,000명.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반응까지 확인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한국을 인정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본부에 보낼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조선소 실사 중간 보고. 결론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 기술력, 인력, 시설 모두 확보. 국제사회 평가도 긍정적. 재평가 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필수. 저는 그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 계획이 흔들립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일정이 남았습니다. 최종 브리핑입니다. 거기서 뭘 더 보게 될까요? 저는 벌써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게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최종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어제까지 시설과 인력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전략적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해군력 균형입니다. 지도에 여러 나라의 잠수함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핵잠수함 9척을 건조했습니다. 평균 13개월 주기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핵잠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 5척 건조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10년 후 중국이 미국을 역전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중국 곡선이 계속 올라가고 미국 곡선은 정체돼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연간 한 척에서 2척 건조합니다. 목표는 2척에서 3척이지만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문제는 인력입니다. 미국 조선소 숙련공이 부족합니다. 이직률도 높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소 확장입니다. 인력 재교육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10년입니다. 10년이면 늦습니다. 중국이 이미 앞서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협력입니다. 협력이요? 네. 한국은 조선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로 기술이 있습니다. 합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협력.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핵잠을 만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입니까?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입니다. 미국이 원자로 기술을 주면 한국이 빠르게 건조합니다. 얼마나 빠르게요? 첫 핵잠은 5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48개월 주기입니다. 48개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미국이 84개월 걸리는 걸 48개월에 만든다고요? 그럼 10년에 몇 척이 가능합니까? 최소 7척에서 8척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미국 단독으로는 10년에 5척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7척에서 8척입니다. 50% 이상 증가합니다. 비용은요? 미국 단독보다 30% 저렴합니다. 30%. 저는 그 숫자를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한 척에 9억 달러를 아낍니다. 8척이면 72억 달러입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술 이전은 민감한 문제니까요. 압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명 인력을 준비했고 1,200억 원을 투자했고 40년 경험을 쌓았습니다.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이날이 올 줄 아셨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웃었습니다. 예상했다기보다는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요. 언젠가요? 네. 세상이 변합니다. 중국이 커지고 미국이 바빠집니다. 그럼 우리 같은 나라가 필요해집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10년, 20년, 아니 4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자와 악수했습니다. 좋은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보고서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입니다. 최종 보고 드립니다. 어떤가?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완벽하게요. 확신하나? 네. 16년 경력 걸고 말씀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추천하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형식적 실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걸요. 보고서 빨리 보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도크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자만이 무너진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이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라면 우리는 중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쓸 보고서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실사 최종 보고서, 긴급.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틀 동안 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으니까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조선 자동화율 68%, 미국 평균 40%의 1.7배입니다. 도크 가동률 92%, 미국 평균 70%를 훨씬 상회합니다. 6,500톤급 잠수함 건조 기간 48개월, 미국 버지니아급 84개월의 절반 수준입니다. 숫자를 나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맞는지요? 하지만 맞았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원자로 설계 및 운영 인력 2080명 보유, 호주의 20년 목표치 1700명을 이미 초과, 평균 경력 14.7년, 이직률 3% 미만, 미국 13%의 4분의 1 수준.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본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을까요? 아니면 제가 과장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전력 변환 시스템에 1200억 원 투자, 개발 완료 단계, 핵잠수함 건조 시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썼습니다. 국제사회평가 일본 방위성은 한국 기술을 검증 완료로 평가, 독일은 경쟁자로 인식, 프랑스는 학습 대상으로 언급,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님.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님.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단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의견 미국 단독으로 동아시아 해군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미국 국방부 직원인 제가, 미국이 혼자서는 안 된다고 쓰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중국은 13개월마다 핵잠을 찍어냅니다. 우리는 84개월 걸립니다. 이 격차를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서는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중국은 10년간 핵잠 9척 건조, 미국은 5척. 이 추세라면 10년 내 역전 불가피. 미국 조선소 확장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10년 소요. 그때는 이미 늦음.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 한국과 협력. 한국은 48개월 주기로 건조 가능. 미국이 원자로 기술 제공 시 5년 내 첫 핵잠 완성 가능. 이후 10년간 7척에서 8척 추가 건조 가능. 비용은 미국 단독 대비 30% 절감.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쓰면서 제 16년 경력이 완전히 뒤집히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형식적 검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냥 보고서에 이름 하나 올리는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전략이 무너진다는 거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종 보고서 송부, 긴급 검토 요청.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에서 한국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 켜진 빌딩들, 움직이는 차들, 활기찬 도시. 3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가난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고 기술이 없어서 모든 걸 수입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40년간 원자로를 운영하고 2,000명 인력을 양성하고 1,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지금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였습니다. 보고서 받았네. 지금 검토 중이야. 네. 자네 확신하나? 이 내용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16년 경력 걸고 확신합니다. 알았네. 상부에 보고하겠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간 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크 7개, 동시 건조 4척, 자동화율 68%, 48개월, 2,000명, 일본의 인정, 독일의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들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들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올 거라는 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년, 20년, 40년 동안요. 그 인내가
그 준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미국 단독으로 갈 것인가?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압니다. 협력입니다.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아닙니다. 3일간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제가 배운 게 뭘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저는 16년 경력을 믿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고 미국은 기술 선진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제 경력이, 제 확신이 오히려 제 시야를 가렸던 겁니다. 둘째, 준비의 힘입니다. 한국은 40년간 준비했습니다. 원자로를 운영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여전히 기술 수입국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셋째, 진짜 강함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준비된 걸 보여줍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2,000명 인력, 1,200억 원 투자, 48개월 건조 능력. 모두 조용히 준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걸 필요로 하는 순간 한국은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면서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본부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상부 보고 완료. 긍정적 반응. 추가 논의 예정. 잘했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본격화될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한국 조선소가 멀리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일 전, 저는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나라를 존경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영토는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준비와 기술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웃긴 일입니다. 3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문장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국은 커지고 있습니다. 13개월마다 핵잠을 만들고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84개월 걸리는 생산 속도로는요.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48개월 생산, 2,000명 인력, 30% 비용 절감. 이 숫자들이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이 바다 위에서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핵잠수함들이 이 바다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3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크 7개를 보며 놀랐던 순간. 68% 자동화율을 확인하며 충격받았던 순간. 2,000명 인력 보고를 들으며 할 말을 잃었던 순간. 일본이 한국을 인정한다는 보고서를 읽으며 혼란스러웠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제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새로운 걸 배우는 시작이니까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16년 경력이 3일 만에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준 이번 출장에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이 바다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핵잠수함들이 순찰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확장을 막고 평화를 지키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작은 나라 한국이 40년간 준비했다는 걸 세상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쌓는 자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들, 조용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